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벌써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다 겨울철 대유행의 우려까지 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은행발 연쇄 감염을 시작으로 전남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순천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아직 최초 감염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역시 안심하긴 이릅니다. 교도소와 학교 등 추가 감염 가능성이 큰 데다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산세가 심각해 외부 유입 가능성이 여전해서입니다. 여기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 수칙 준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어느새 광주와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한 상황. 이 가운데 지역 감염 확진자만 보면 4차 대유행 기간 발생한 환자가 4명 가운데 1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대 젊은 층 환자 발생이 많고 병원과 교도소, 은행과 학교 등 직업군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계절적 요인에 대한 우려입니다.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고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동절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고 전남도 모든 시군이 1.5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면서 감염증 확산세 차단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고등학교 3학년 전체에 대해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수능을 앞두고 최근 학교 내 확진자가 잇따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같이 학사 운영 조정안을 긴급히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은 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일반 시험장 학교는 27일부터 별도 시험장 학교와 비시험장 학교는 30일부터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섬 지역으로 발령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에 대한 징계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이 학생이 있는 섬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조진희 씨.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징계받은 교사들이 자주 발령받으면서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섬이라 학원도 많지 않아 아이들은 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대부분의 징계 교사가 시간 때우기식 태도로 수업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의욕도 없으시고 너네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난 여기서 시간만 때우다 시간 되면 우리 지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부할 의욕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흥미도 잃어가고 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라남도에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모두 86명. 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23명이 완도 보길도나 여수 거문도, 신안 흑산도 등의 도서 지역 학교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전남의 섬 학교 수가 52개인 것을 고려하면 섬 학교 절반에 징계 공무원이 보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징계 대상자를 근무 희망자가 적은 비경합지로 보내는 인사 규정에 따르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급지, 그냥 섬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게 징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당국이 한번 따져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섬이 징계교사들의 유배지냐는 비판을 넘어 교육의 평등권마저 침해한다는 주장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섬 지역 학부모들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섬일수록 사명감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더욱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혼란을 빚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일선 학교입니다.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수업 일정에 교과목 진도도 맞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순천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마을 주민들이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비대면 수업에서는 배우기 힘든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한창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중심 죽도봉에서 중학생들이 역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죽도봉 역사인물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 순천의 탯줄 동천에서는 철새와 물고기를 실제로 보며 생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는 학교 교사가 아닌 조곡동 마을 주민들. 올해부터 순천시가 마을 6곳에서 운영을 시작한 마을교육자치회 회원들입니다. 이 마을교육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치고 집에서 방치되기 쉬운 농사노촌 아이들의 돌봄 교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 교육이 이제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누가 채워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학교에서 맡겨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마을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이 좀. 코로나 시대 혼돈을 넘어 교육 결손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교육 현장. 이 교육 공백을 슬기롭게 메꾸는 방안으로 순천시와 교육청, 이 순천 시민이 함께하는 마을 교육자치 모델이 각광을 받으면서 올해 교육부는 순천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으로 이전 통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어제 유튜브를 통해 광주 전남의 상생발전, 통합공항을 시작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통합공항을 통한 공항 복합도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군공항 기능을 갖춘 복합공항을 건설하고 이를 배후로 관광 레저단지 등 투자지구를 개발하자며 광주와 전남, 국방부가 서로 양보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 빅딜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역의 관문인 공항 상생을 위한 영호남 3자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부산과 대구, 광주 공항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홍준표 의원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세 곳 모두 군공항 문제가 연계된 공통점이 있는 만큼 공항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지방 분권 대혁신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지역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한 가운데 17개 업체가 사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건설업체 10곳과 금융투자업체 2곳, 부동산업체 등 17곳이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29일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오는 2026년까지 광산구 평동 일대 140만 제곱미터를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공개했고 광주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전략 사업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다음 달 4일까지 북구청 1층에서 중소기업 특화 분야 지원 사업 성과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북구가 35개 기업에 3억여 원을 지원한 디자인 개발과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의 성과물이 소개됩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자영업자들이 배달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배달 지원 사업과 관련한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품평회에서는 전문가들의 현장 컨설팅과 함께 위생과 품질, 디자인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산림청은 한평 모정마을 숲이 보존 가치가 높다며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평 나산면 1,500여 제곱미터의 모정마을 숲은 300년 된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잘 보존돼 있고 인근 앵두공원과 나산 수변공원 등이 어우러져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공공 배달 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소상공인연합회 배달앱 개발 회사인 만나플래닛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주문액 2% 이하로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 앱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남구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남구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자리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지역사회에 전파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근무 인원의 15%를 재택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에서 유모차를 끈 어머니와 3남매가 차에 치여서 2살 배기가 숨진 사고가 난 가운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차를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는 물론 길을 건너려고 할 때에도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북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동상을 훼손하려고 한 50대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들이 무리한 구속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충청북도의 무책임하고 역사의식 없는 졸속 행정에 있다며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경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19일 전두환 동상의 목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 광주시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강국 진입에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 주최한 AI 사업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AI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 광주시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보고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인재 양성, 기술 확보와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대기오염 경보 발령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림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전라남도 대기질 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도민들은 고농도 대기오염이 발생할 경우 경보 발령 상황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팩스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갑질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조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해와 진실은 밝히고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공무원 노조 설문조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가 연말 팬미팅 행사인 호랑이 가족 한마당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야구 팬들과 선수단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김선빈, 최원준 등 선수들이 참여하는 랜선 사인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도 차갑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3.7도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습니다. 낮 동안에는 해가 뜨면서 기온이 오르겠고요. 어제보다도 조금 더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내려가고 낮 기온은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해안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기온 영광과 화순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여수 13도, 순천과 고흥 14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1도, 강진과 완도 12도, 장흥 13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의 낮 최고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주말 동안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